제주로 터전을 옮겨온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죠. 특히 각종 개발 사업 등이 진행되는 마을에서 이주민들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민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법적 다툼까지 벌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원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전화 연결도 했지만 이렇게 직접 나오시니까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주 나와주시죠. 네. 오늘 얘기를 좀 해보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의 경우에는 어떤 마을회가 있고 또 마을의 운영의 근간이 되는 향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향약이 정확히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향약은 좀 시대가 변하면서 마을의 향약, 마을의 해칙, 정관, 마을의 규약, 또 운영 규칙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나 그 기원은 조선시대의 향약부터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 마을 개념과 현재의 마을 개념이 바뀌면서 향약의 의미도 점차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 전통사회의 마을은 마실을 다닐 정도의 가까운 거리의 촌락 정도의 개념이었어요. 보통 마을에서 여러 세대를 아우르며 살았기 때문에 향약에는 지방사회의 상부상조나 또 질서 유지와 같은 윤리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의 마을은 이 지방 행정 기준의 의미가 큰데요. 지방 민주주의 차원에서 마을의 일을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해결해가는 마을 운영의 자치 규약으로서 의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이렇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그 향약이 법적인 효력도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겁니까? 사실 향약은 실질적으로는 마을 구성원들 간의 계약인데요. 이 구성원들 사이에서만 구성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마을 자체가 재산을 보유하거나 이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등 구성원들 간의 권리와 의무를 마을이 대표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요. 이래서 구성원들 사이의 구성력이라는 의미가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이 자치규약을 만들어서 이에 근거해서 대표자 및 의사결정기관 같은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정해지고 이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그 단체가 그 자체로서 계속 존속된다면 이 마을에는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되는데요. 마을회가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되면서 마을의 명의로 부동산이나 물건을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민법에서는 이를 총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민법에서는 총유에 대해서 우선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고 만약 정관이나 규약이 없을 경우에만 총회 결의에 의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향약은 마을 이권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을 재산이나 마을 사업 계약과 같이 이제 주민들의 이해 득실에 관계가 있는 여러 문제들이 이제 마을회가 그 향약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회의 영향력이 더 중요해진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향약으로 또 어떠한 내용이 규정되는지에 따라서 또 마을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향약의 내용을 보면은 이 주민의 자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또는 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또 마을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지와 같이 또 마을 이제 운영에 관한 대부분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주 정착 및 증가와 맞물려서 이 마을 구성원이 이제 확대되었는데 기존 주민과 이 이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지금 제주 사회의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 향약에서 마을의 구성원 자격을 20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는 향약을 만들게 되면은 일부 이주민들은 마을 운영에 전혀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면 지난해 이 마을 향약과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마을 주민의 자격을 제한한 것을 두고 소송이 벌어진 건데 정확히 어떤 소송이었나요? 네, 이제 지난 2019년 강정 마을회에서 이 마을 운영 규약 제5조 주민의 정의 및 자격을 개정하면서 이제 시작된 소송입니다. 주민 자격을 강정 마을 내 최초 본적 및 주소를 두고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이거나 2007년 1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마을 내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한정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강정 마을에 이사를 오더라도 2007년 1월 전부터 마을에 주소를 두고 있던 사람이 아니면은 사실 100년이 지나더라도 주민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12년부터 2021년 사이에 이제 그 이후에 거주했던 이주민 중 7명이 이러한 주민 자격 제한 규정을 의결한 주민총회 결의가 이 효력에 반해서 무효다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 원고 입장을 들어보면은 강정마을은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자연 불악이기 때문에 입주와 동시에 구성원이 된다라는 주장이었고요.
이 반면에 피고는 이 강정 마을에는 그 자연 불악이 아니라 특정 주민 대표 기관이 이게 모인 이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회원 자격을 자유롭게 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이 법원의 판단을 보면은 마을에는 특정 주민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독자적 단체가 아니라 마을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주민 전체로 구성된 영속존 단체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에 이주할 경우 입주와 동시에 주민이 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자연 불황이 성립된 후에 규약을 변경해서 일부 구성원들 자격을 임의로 제한한 것은 이 단체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해당 마을에서는 마을 그 조건, 마을 주민의 조건을 수정을 했나요? 네. 그 이제 2022년 10월에 법원 판결이 내려졌고요. 그 후에 2023년 1월에 강정 마을에서는 이러한 주민 자격 제한을 개정을 해서 이런 제한과 관련된 분쟁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판결이 도내에 있는 다른 마을의 향약에도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제주 여러 마을의 향약에 의하면은 전입 후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거나 뭐 이런 좋은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조건이 35개 정도 된다고 해요. 상당히 많은 편인데 또 어떤 마을에서는 30년 이상 거주해야 마을 주민 자격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강정 마을 사례에서 자연 불악의 경우에는 주민 자격과 관련된 법원의 명백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서 비슷한 논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판례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제주 지역에서 이 강정마을 사례 말고도 향약과 관련해서 뭐 논란이 된 사례가 더 있었을까요? 좀 많은 편인데요. 사실 과거에도 동북리 이장 선거를 하면서 이 향약에서 정한 투표권과 관련해서 주민등록만 동북리로 두고 있는 이제 위장 전입자 이게 투표 참여가 뭐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또 김영리 이장 불신임 결의를 했는데 이 마을 향약에 정해진 종족수 기준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향약과 관련 소송이 매년 제기될 만큼 이제 분쟁이 많은데 가장 크게 논란이 되었던 사례는 조천읍 선을 1위의 동물 테마파크 사업이었습니다. 선을리 1위 이장이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사업자와 이 주민 상생 방안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주민 일부가 이렇게 총회 결의 없이 진행된 협약은 향약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협약을 체결한 이장을 해임하기도 했는데요. 이 조천읍에서는 이 선을리 이양 향약에 따라 이장이 소집하지 않은 총회는 적법한 총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장 해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마을마다 고유한 환경과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향약 뭐 내용이라든지 규정을 정하는 기준도 다르지 않을까요? 사실 마을마다 그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 대한 향약은 마을마다 다르긴 합니다. 네, 또 그 나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실 비슷하면서도 다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근데 그 법률의 틀에서 좀 벗어나지 않고 일정한 기준을 정하면 안 되는 걸까요? 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행정에서 네. 표준관리 규약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또 각 자치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운영 규약을 만들잖아요. 네, 사실 제주도에서도 이런 분쟁이 많다 보니까 이 제주형 마을 운영 규정 기준안 수립을 위한 연구도 시행하고 이런 추진을 했긴 했는데 오히려 마을마다 다른 향약 기준이 되는 마련을 표준을 시키면은 오히려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제 사실 무산되었죠. 다만 마을 운영 규약 매뉴얼 정도를 만들면서 이제 참고 정도 해라 이 정도로만 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향약을 두고 갈등이 있더라도 자치단체에서는 그 마을 자치 규약이라서 관여할 수 없다라는 네, 건데 아직은. 그래도 행정에서 좀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사실 향약의 목적은 이제 상생과 이제 주민 화합인데 현재로서는 향약과 관련된 마을의 분쟁은 뭐 총회 교류 무효 확인 등 법원에 청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법원까지 가더라도 분쟁이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이 격화되면서 진정한 분쟁 해결은 더 어려워지고 있죠. 이러한 지역 분쟁 갈등과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는 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네. 이 작년에 전국 갈등 관리 포럼도 개최하는 등 사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노력은 있는데요. 하고 있네요. 예. 또 이제 또 그런 전문 인력을 충원도 하려고 하는데 사실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 사업과 관련된 마을 주민 또 사업자 도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대화에 협력할 수 있는 그 마당 장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상생과 화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사실 지자체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자체 역할이라고 하면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